LA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해 5,200여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대원 수백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38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기아 조지아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1만 7천여 건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에서 오늘부터 총기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의료시설과 지하철 등 인파가 밀집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유대가 금지됐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후천성 출혈성 질환 EHD에 감염된 좀비 사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제조사의 투자 계획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기차와 반도체 등 핵심 부품들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며 미국 경제를 아래 단계에서부터 건설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해 결국 미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미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도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논평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주의 새 공장에 10년간 1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는 보조금 혜택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17,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의 차별 문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서 실무대표단이 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차관급인 통상교섭 본부장과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추가로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미국 측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차원에서 이 법의 영향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당장 법 개정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LA 카운티에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루트 산불은 하루 사이 5,200여 에이커를 불태워 소방대원 수백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10%대에 머물며 인근 지역에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저택이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산 등성이를 따라 불길이 빠르게 번집니다. 어제 정오쯤 레이크 유스로드 인근에서 발생한 루트 산불은 600에이커로 시작해 하루 사이 5,200여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100도대를 넘는 폭염에 이미 가뭄으로 바짝 마른 풀에 불이 쉽게 옮겨붙으면서 피해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As you know, the weather conditions are extreme. And excessive heat, low humidity, and steep terrain are going to be some of the most challenging conditions that our firefighters are facing today. 어제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5번 프리웨이 파커로드 지점부터 북쪽 차선을 전면 차단했고 불길이 프리웨이를 넘으면서 양방향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소방대원 360여 명과 항공기 15대 그리고 대형 화재 진압 항공기 2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12%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길이 이동식 주택가 쪽으로 향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Just craziness, firefighters left and right, the police here and there, just hearing the sirens and the helicopters.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8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외에 보고된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은 이번 주말 100도대를 웃도는 폭염과 극심한 건조 기후가 예보돼 산불 진화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곳곳의 지역 경제는 경기 침체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무너져가는 미국의 지역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 공장인데요. 공장이 들어선 이후 지역 실업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정도로 지역사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70여 마일 떨어진 웨스트포인트시. 끝없이 펼쳐진 녹음을 따라 달리다 보면 익숙한 이름의 표지판이 등장하고 곧이어 대규모 공장 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체 부지 2,200에이커, 18억 달러 규모의 기아 오토랜드 조지아 공장입니다. We have been in operation almost 13 years now. We produce 4 different products, the Sorento, the Sportage, the K5 sedan, and our award-winning Telluride. 기아 조지아 공장에는 3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도 14,000여 개에 달해 지역 경제에도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조지아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34만 대, 누적 생산량은 380만 대에 육박합니다. 쇠퇴하던 섬유 산업이 전부였던 웨스트포인트시는 기아 공장이 들어선 지난 2006년 이후 실업률이 기존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만큼 대규모 공업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All of that economic activity, we've seen a revitalization of the downtown West Point area. We've seen businesses come back, restaurants, retail environments, convenience stores, hotel industry. Reaching out as far north as LaGrange and Noonan, Georgia, down towards Auburn, Alabama, we've seen a lot of development of housing. 기업 차원의 직원 역량 강화와 지역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관련 산업 교육 프로그램에만 수백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부터 상대적으로 월등한 근무 여건까지 갖춘 만큼 이미 지역사회에선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y friends and family, they absolutely love the brand, love the company. My mom works here. She's in HR. I also had a cousin who worked here. So we're no strangers to being a Kia for a long time. And my mom has a Kia. I drive a Forte myself. So we're very, very fond of the company, very appreciative of what they've done. I didn't think that I'd get a chance in my lifetime to get a degree, and especially for Kia to pay for it is just phenomenal, and it's amazing. I've been here almost 4 years, and I came here because he works here. And when I first started,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but when they made me feel really comfortable here, and I continue to do my job very well, and they trained me very well at this job. So I do love it here, and everybody here is pretty comforting. 현재 기아 조지아 공장은 4종류의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중입니다. 이제는 전기차 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략을 꾀하면서 또다시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지하철 등 뉴욕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금지 구역 안내판이 등장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가결했고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오늘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 청사와 의료시설, 종교시설, 공원, 학교, 지하철 등 인파가 밀집해 있는 뉴욕주의 공공장소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박물관과 극장 등 대형 광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Yeah, I've seen the signs around Rockefeller Plaza coming out of the F train, and I think that's great. I think we need more safety around here. I know Times Square Alliance has the pedestrian safety officers around, and anything to keep the area more safe. 이번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뉴욕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15개 주에서 판매된 말린 버섯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됐습니다.
메릴랜드 보건국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소매 업체에서 판매된 타이팟 홀세일러스 LLC의 일부 말린 버섯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4종류의 3코인스 말린 버섯으로 뉴욕과 플로리다, 조지아 등 15개 주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된 상태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반품하고 전액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리콜 제품과 관련한 식중독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 안 하기에 성공할 경우 상금을 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홈 서비스 리뷰 업체는 하루 동안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등의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이벤트를 열고 우승자에게는 $2,400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자는 디지털 디톡스 증명을 위해 스크린 타임 리포트와 경험에 대한 짧은 포스트 디톡스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업체는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미국인은 하루 평균 6시간을 스마트폰에 할애하고 응답자 가운데 71%는 기상 후 10분 내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리뷰스 ORG 웹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흑인 남성이 이웃집 정원에 물을 주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영리 미디어 업체 NPR에 따르면 엘라바마주 경찰국이 지난 5월 칠더스버그 지역에서 흑인 목사 마이클 제닝스가 이웃집 정원에 물을 주다 수상한 사람으로 오인을 받아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사건 이후 제닝스를 신고한 이웃 주민 어멘다가 경찰에 제닝스를 알아보지 못해 실수로 신고를 했다고 전하고 사건 당시 경찰의 바디캠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검찰은 제닝스를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했습니다. You have no right to approach me if I ain't did nothing suspicious or nothing wrong. He said, well, give me some ID. I said, no, I don't have to get no ID because ain't no crime been committed. I said, but what I will do, I'll tell you I'm Pastor Jennings and I live right across the street right there. 제닝스의 변호인 측은 엘라바마주 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서 당시 경찰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지름 10cm의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유아 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0일 스페인 카탈루냐의 지로나 지역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10분간 쏟아졌습니다. 현지 기상청은 20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크기의 우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는 우박이 비처럼 쉴 틈 없이 쏟아졌고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의 지붕은 패이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한 가정집 수영장에는 큰 파동이 생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생후 20개월 된 한 아이는 머리에 우박을 맞으면서 숨졌고 이외에도 50명의 시민이 머리를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기상청은 우박 폭풍은 통상 3월에서 9월 사이에 자주 발생한다며 올해 여름이 비정상적으로 더웠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렬한 열대성 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좀비 사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천연자원국은 어제 오하이오주 아테나와 버틀러, 샴페인, 그린 등 13개 카운티에서 좀비 사슴병이라 불리는 후천성 출혈성 질환 EHD에 감염된 흰꼬리 사슴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 사슴이 EHD에 감염됐을 경우 동물 몸에서 출혈과 호흡 곤란, 시력 저하 등 현상이 발생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The deer was panting. There was blood coming from the eyes, or at least one eye, and it had swelling in its face, which, putting all those together, it was indicative
of this EHD. We have learned that EHD is common in the late summer, early fall season. 한편 당국은 유행성 출혈성 질환 EHD는 사람에게 감염이 되지는 않지만 중서부 지역 사슴들에게는 치명적인 만큼 좀비 사슴을 목격하게 될 경우 천연자원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군대에서 성폭행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군 내 성폭력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 관리자들은 특히 육군에서는 신고가 26% 급증했고 해군은 9.2%, 공군과 해병대는 2%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실제로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경험한 사례까지 합치면 보고된 것보다 몇 배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팬데믹 거리두기 등 규제가 해제되면서 미군 내 성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군과 사회 모두에서 많은 이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에 비춰볼 때 신고 제도를 신뢰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유권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원 선거구에서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47%가 민주당으로 답했고 공화당을 꼽은 응답자는 이보다 적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조사에서는 공화당이 46%, 민주당이 4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이후 무당층이나 히스패닉 유권자 내 여성 표심이 유의미하게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낙태 이슈가 부각되고 이로 인한 공화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중간 선거에 나선 일부 공화당 후보들은 낙태 반대라는 기존 슬로건을 없애거나 이에 대한 의사표현 수위를 낮추는 등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따르면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성인 2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공식품 등 영양소가 부족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지난 28년 동안 성인 20만여 명의 식단을 조사한 결과 가공식품 소비량이 높은 남성은 다른 그룹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29%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식사 속도가 더 빠르고 하루에 500칼로리는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미국인의 가공식품 소비율은 성인의 경우 58%, 어린이의 경우 67%로 높은 수준이라며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가공식품 식단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폭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도착해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가를 상주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유엔 차량 행렬이 들어갑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입니다. 중립국 출신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폭격으로 원전 시설 일부가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obvious that the plant and the physical integrity of the plant has been violated several times. And this is something that cannot continue to happen. 원자로 6기를 갖춘 자포리자 원전은 단일 시설로는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3월 초 러시아군이 일대를 점령한 뒤로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직원들이 남아 계속 운영해왔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접근은 차단됐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이 원전 단지를 거점으로 주변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양측의 포격이 끊이지 않으면서 체르노빌 폭발 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찰단 방문 직전에도 근처 마을에 폭격이 잇따라 가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직원을 상주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continued presence there at the plant with some of my experts. We have a lot of work in terms of a detailed analysis of some of the more technical aspects of what we saw. 사찰단은 이틀 더 현장을 둘러보면서 폭격으로 발생한 원전의 손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설 내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기록적인 가뭄의 전력난으로 공장들이 멈췄던 중국 쓰촨성의 청두가 또다시 코로나로 봉쇄됐습니다. 2,100만 명의 외출이 금지됐는데 상하이 봉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서부 쓰촨성 청두의 한 슈퍼마켓. 매장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앞다퉈 배추와 파 등 채소를 쓸어 담습니다. 서로 밀치고 뺏고 매대는 금세 텅텅 비었습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사재기 소동 원인은 이번에도 도시 전면 봉쇄입니다. 今天的傍晚6点起，全体居民原则居家，非本小区的居民不得进入。 청두 인구는 2,100만 명.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7명으로 지난달 13일 확산이 시작된 이후 누적 감염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부의 경제 중심 도시인 청두는 최근 가뭄의 전력난으로 생산 공장들이 중단돼 산업 생산에 큰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 봉쇄 조치로 경제에 미칠 타격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는 최근 다시 증가해서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의 주어저우 씨는 8명이 감염되자 지난달 말 도시를 전면 봉쇄했고 스자정시는 30 가까이 확진되자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고 상업시설을 폐쇄했습니다. 허난성 멘츠현은 확진자가 없는데도 방역훈련을 명목으로 사흘간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강력한 방역 총력전에 나서는 건 오는 10월 16일로 확정된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결정할 이번 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성과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이곳 수도 베이징에서도 고향에 내려간 학생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 대학 개학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감염자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 삼은 건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입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핵심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몰랐다고 한 말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이후 이 대표가 김 처장과 2015년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고 이때 김 처장이 가족들에게 시장님과 골프 쳤다고 한 영상통화 내용이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대선의 경우 오는 9일까지며 검찰은 이때까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이틀째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위례신도시에 투자한 미래에셋 등 금융사, 대장동 시행사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에서 이 대표를 겨눈 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전환부터 윤핵관, 이선 후퇴까지 모두 윤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두 차례 의원총회 끝에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원 개정의 뜻을 모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윤상현,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 중심으로 당원 개정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들을 잠재운 건 초재선 의원들이었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은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제해 줄 것을 일사불란하게 비대위 전환을 옹호하고 나선 건 친윤계 초재선으로 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따로 집안, 국민의힘 따로 집안, 그러면 여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통하고 의견이 있으면 조율도 하고. 여기에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수습 후 사퇴나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 선언 모두 윤심이고 윤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경고장을 던졌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랑 그 의원님한테 싸우지 말고 자제하라 이렇게 메시지 냈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게 배경이 됐는지. 여의도 대리인 역할을 했던 윤핵관의 권력 투쟁은 억누르고 검경 출신 친윤계 의원들을 구심점 삼아 친정 체제는 굳히겠다는 게 대통령 의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 가운데 윤핵관 추천 인사들을 솎아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관의 위장 거세 쇼라고 직격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윤핵관이 이선 후퇴한다고 한 뒤 인수위에 다 참여하지 않았냐며 애초에 이 모든 걸 시킨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또 비대위 전환을 위해 열리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막아달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도 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이 선임한 변호인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말을 아꼈고 친윤계 윤한홍 의원은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가서 소설 쓰라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의 8월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원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년 전보다 수입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8월 우리나라는 무역에서 94억 7천만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한 달 적자로는 사상 최고입니다. 적자 행진은 4월부터 시작돼 5달 연속 이어졌는데 14년 만의 일입니다. 적자가 난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원유, 가스, 석탄 이렇게 3대 에너지 수입액이 작년 8월보다 88억 달러,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역 적자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에서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올 들어 누적 무역 적자는 이미 247억 달러나 됩니다. 현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유지되면 연간 누계 무역 적자는 현재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요. 수출은 1년 전보다 6.6% 늘어났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 자동차, 철강, 2차 전지는 역대 8월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수출이 2년 2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도 줄어 대중무역 적자가 넉 달 연속 이어졌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7%로 그나마 선방했지만 이건 수출 덕분이 아니라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 소비가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출을 총력 지원해 무역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중국의 대도시 텐진시 당국이 최근 신의 코로나19 연쇄 감염의 원인으로 한국산 수입 물품을 지목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일 텐진시 질병통제센터 한진현 주임은 방역 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200명의 누적 감염자가 나온 시친구 연쇄 감염의 근원이 한국산 수입 물품일 가능성이 극도로 크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근래 초기 감염자 가정에 있던 한국산 수입 물품, 특히 냉동식품의 표본에서 양성이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DC와 세계보건기구 등은 우편물이나 화물의 표면 접촉으로의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앞서 지난 3에서 4월에도 중국 일부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의 근거로 한국산 수입 의료를 지목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업체 이사회 의장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석유업체 루크오일의 라빌 마가노프 이사회 의장이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추락해 숨졌는데요. 수사기관과 회사는 마가노프 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전에 마가노프 의장은 심장마비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마가노프 의장을 잘 아는 두 사람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기업 관련 인사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8월 31일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한 차별적인 구금이 이뤄졌고 이것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중국 정부의 대테러 작전과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신장 자치구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밝혔고요. 열악한 환경에서의 구금, 고문,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사건이 있다는 의혹도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 긴급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제네바 유엔 사무소 주재 중국 대표부는 반중국 세력에 의해 날조된 거짓말과 허위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오는 10월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맘카페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 맘카페에서는 한 남성을 주목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이 출소한다라는 제목을 단 이 게시글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 정보를 공유한다면서 관련 기사의 링크도 걸어뒀는데요. 해당 글에는 아동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범죄자 최근 얼굴 사진을 공유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김 씨는 지난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관할 경찰서 내에 특별 대응팀을 꾸리고 경찰 초소와 CCTV 설치하는 등 치안 강화 대책을 밝혔는데요. 또 여성가족부는 김 씨가 어디에 거주할지 확정이 안 됐다고 들었다며 출소일에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가정집, 여성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더니 갑자기 이불 위로 내던집니다. 이번에 한 남성이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 위로 인형을 던지더니 짓누르기도 하는데요. 놀랍게도 여성은 아이의 친어머니이고 남성은 외할아버지입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친모와 외조부를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5살과 3살 두 아이를 작년 6월부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CCTV를 공개한 아이의 친아버지는 직업 특성상 집을 자주 비우는데 그 사이 아이들이 학대당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아이들과 분리되기 전인 올해 7월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테니스 대회에서 아버지와 감독이 경기 승리를 축하하며 10대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얼마 전 열린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US 오픈 예선 경기. 체코 출신의 베즐렉 선수가 상대 선수를 꺾고 관중석으로 향하는데요. 이때 파란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베즐렉 선수를 안더니 엉덩이를 수차례 두드립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도 같은 행동을 하죠. 각각 선수의 아버지와 감독으로 경기 승리를 자축한 겁니다. 하지만 테니스 팬들은 16살 여자 선수를 성추행 것 하시라며 세계 테니스 협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때 아닌 성추행 논란에 베즐렉 선수는 기쁨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체코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레바딤 인근에서 무언가를 발굴 중인 고고학자들. 길이가 2.6m, 무게는 150kg에 달하는 고대 코끼리 상하 화석을 발견한 겁니다. 학자들은 이 상하의 주인은 50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고든 상하 코끼리의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상하 화석의 크기는 지금까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보존 상태가 완벽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발굴팀은 상하의 주인은 고든 상하 코끼리가 최대 5m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상하 화석은 추가 연구를 위해 문화재청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수심 4,000m 아래 해저에 미생물에 의해 부식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이 보이죠. 바로 건조 당시 세계 최대의 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입니다. 1912년 4월 영국에서 미국으로 출항하던 중 빙산과 부딪혀 1,5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미국의 한 탐사팀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북대서양 심해에서 타이타닉호의 모습을 사상 처음으로 8K 고화질로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선박이 두동강 날 때 해저에 떨어진 보일러와 무게 90kg에 육박하는 사슬 등 자세히 볼 수 없었던 타이타닉호의 잔해가 선명하게 담겼는데요. 탐사팀은 이 영상을 활용해 타이타닉호의 부식을 모니터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